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내용과 또 주가의 반응, 시장의 반응은 다소 애매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고점 대비 꽤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GTC 일정을 두고 시장은 관심을 쏟고 있었죠.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진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일단 젠슨왕의 기조 연설, 다양한 내용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재료 노출로 해석을 한 것인지 주가 반응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간차를 두고 흐름이 나왔었던 만큼 그에 대한 해석과 또 구체적인 분석이 더해질 경우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우선적인 이 엔비디아의 이슈들 짚어보면서 국내장에 미칠 영향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체린 앵커가 새벽 일찍 나와서 이 기조연설을 내내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자세히 살피고 돌아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흐름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고 GTC 핵심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틀간의 반등 시도 이후에 또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GTC 기조연설조차 분위기를 반전시켜주지는 못했죠. 나스닥 지수가 1.7% 밀려나면서 17,500포인트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요. S&P 500 지수도 1%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정장 재진입을 그래도 간신히 모면하기는 했습니다. 자, 시장의 하락 재료 여러 가지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한켠에는 내일 나오게 될 FOMC 결과에 대한 긴장감 자리하고 있죠. 일단 결과 자체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내일 연준의 경제 전망이 함께 발표됩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이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 몇 추로 제시를 할 것인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신규 경제 지표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각각 물가 그리고 주택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2월 수입 물가가 0.4% 늘어나면서 오히려 하락할 거라는 시장 예상을 대폭 웃돌았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영향력이 조금씩 발휘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의 경우에는 1.2% 감소를 했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택 경기가 둔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장중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는 백악관의 발표가 전해졌고요. 우선은 에너지와 인프라의 휴전이 국한됐지만 단계적인 휴전을 추진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지수가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젠슨 황의 GTC 기조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핵심 포인트들 한 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블랙웰 울트라가 공개됐습니다. 블랙웰 시리즈의 차기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전작 대비 1.5배 높은 AI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줄 그 이후의 작품이지요. 베라 루빈 역시 공개가 됐습니다. 베라라는 이름의 CPU 그리고 이 루빈이라는 이름의 GPU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 시점이 픽스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 모델 대비 2배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주목받았던 포인트, 오픈소스 추론 소프트웨어인 다이나모가 발표됐습니다. AI 모델 추론의 성능은 높이면서도 비용은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다이나모를 블랙웰과 결합을 하게 됐을 때 기존의 호퍼칩 대비했을 때 40배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이 젠슨왕 CEO가 몇 차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M과의 파트너십 발표도 있었습니다. GM이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연동시켜줌으로써 자율주행 차량의 AI 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거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헤일로스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자율주행 차량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줄 거라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주된 관전 포인트들, 그 제품들에 대한 내용은 이 위에 있는 4개
4개를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외에도 젠슨항 CEO가 강조를 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큰 그림적으로 이 AI 사이클을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건데요.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나아가고 있다.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주는 리액티브한 이 반응형 AI이잖아요.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서부터 스스로 해내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내가 지금 어떠한 경로로 가면 좋을까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혹은 AI 비서가 내가 지금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태스크를 해결해 나가는 등의 사례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1조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이와 함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테이션에 대한 공개 역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었던 가운데 외신의 평가들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시장은 오늘 비록 조금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은 잔치였다.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로봇과 네트워킹, 산업혁명, 그리고 양자 부문에서의 포인트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 쪽에서는 그루트 N1이라고 하는 상당히 귀여운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디즈니 그리고 딥마인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개발 플랫폼 역시 제공한다는 계획. 네트워킹 측에서는 스펙트럼 X 포토제닉을 공개함과 동시에 공동 패키지 광학 네트워킹을 위한 스위치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쪽에서는 이 가속화된 양자 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약간의 힌트를 제시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시장의 실망감이 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주된 관전 포인트였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의 움직임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정말 아쉬운 반응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3.4% 오히려 낙폭을 벌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GTC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AI 주들에게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데 그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주가 반응이 시원찮은 것이 찝찝한 하루로 남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경쟁 심화 우려감 이틀째 받아가면서 간밤에도 5.3%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M7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그 밖의 종목들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강했던 M7에서 여타 이 BM7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로 로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월가의 분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 3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비아디의 5분 만에 완충 가능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커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까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RBC 측에서는 이런 경쟁 심화를 이유로 들면서 목표가를 $320까지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한 가지 속보가 들려왔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허가의 절차들이 있는데 첫 번째 승인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는 1%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알파벳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를 $320억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 우려 때문인지 2%대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AI 방산 대장주죠. 팔란티어, 제프리스 매도 의견 재확인에 주가 4%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좀 크게 움직였던 몇 가지 테마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피바디 에너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 재확
확대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석탄 채굴 기업인데요. 주가 6%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래티지, 새로운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돈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주가는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힘센 허스, 미국 FDA가 미승인 GLP-1 약물의 유통에 대한 우려 의사를 표시하자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포인트들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GTC,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가게 될지 지금부터 포인트 잡아보시죠.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그리고 GTC 2025 젠스당의 기조 연설 내용, 그것을 오늘 국내장이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죠.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났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겨우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 있었던 내용들과 특징 종목군들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코스피가 7분간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거래소 측에서는 동양철관, 중간가, 호가, 오류 등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12시 5분부터 3시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 매매가 다시 재개되자마자 품절주 인식 속에 결국 상한가로 직행하며 끝나기도 했습니다. 동양철관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이슈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 이슈가 되겠죠. 알래스카 관련해서 어제도 가스관 관련한 종목군들, LNG 밸류체인 등의 주가 강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 외에서는 시세가 다소 약화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휴스틸이나 넥스틸, 동양철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어제 시장의 또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는 사실 시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건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알테오젠 모두 다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어요. 출발 대비 다소 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렇게 출발 대비 떨어졌다가 다시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딱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57,600원이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 전날 장 마감 직전에 급등했던 부분에 영향받아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3%까지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낙폭을 축소해서 1%의 상승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44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방향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주의 불꽃쇼는 연속성을 띠고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짚어봤다시피 오스탈 인수에 대한 움직임이 하나그룹에서 나오면서 그것이 하나오션, 하나엔진 등의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 기대까지 같이 이어졌죠. 하나그룹주들 어제 전반적인 강세였습니다. 하나엔진이 13%, 하나오션이 6%, 하나시스템, 하나우선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쪽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엄청 빠르게 급등했었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또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보였죠. 같은 섹터 내에 있더라도 종목의 차별화된 흐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카이 같은 경우는 10%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네요. 전체적인 어제 시장 속에서 주요했던 키워드들 짚어봤습니다. 자, 한화 이슈도 잠시 후에 열어볼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을 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일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도 어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엔비디아 GTC 일정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우리 FOMC 결과를 또 받아들게 될 거고요.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죠. 공매도 재개 이슈,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들의 일정에서 우리가 체크
체크 가능한 것들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주로 영향을 줄 것이고요. 엔비디아 GTC는 반도체 양자 로봇 유리 기판, 마이크론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공매도 재개는 추세가 악화되는 종목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많이 올랐는데 추세가 갑작스럽게 꺾이는 종목들 추가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상호 관세는 관세 부담을 좀 크게 맡게 되는 섹터 중심의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잘 추적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일정 등을 앞뒀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뚜렷하게 무언가 베팅하기보다는 작은 순환매 성격의 흐름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보통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쪽이 엄청 강했죠. 신기술과 수주단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서는 로봇이나 AI 칩이 갔었고 수주단에서는 조선과 방산 등의 흐름이 강했는데요. 지금은 함께 가는 모습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물론 조선방산은 그래도 하나그룹주를 중심으로 잘 버티는 흐름이 있고요. 신기술에서 일부 혹은 K특산품에서 일부, 수주에서 일부, 가끔가다 중국 이런 식으로 이 내에서도 함께 가는 분위기보다는 특정한 섹터로 돌아가면서 작은 순환매가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관심을 받게 되는 쪽 혹은 쏠림이 나타나는 쪽이 등장한다면 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앞서 봤던 그런 일정을 앞두고 분위기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가면서 들려오는 소식들 점검하겠습니다. 자, GTC 2025 기대감 소멸일지, 동력 추가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 젠슨왕의 기조 연설은 나왔죠. 차세대 칩에 대한 일정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혹은 GM과의 협력 이슈 등 좀 살펴볼 내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주가는 기대 그 이상 놀라운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을지, 재료 노출이었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세 부담이었을지, 엔비디아는 3%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이 오늘 장중에 어떻게 나오는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장에서는 우선은 재료 노출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월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GTC 2025가 개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엔비디아를 AI를 올려줄 만한 뉴스 모멘텀을 기대했던 거죠. 다만 오늘의 주가는 그리 반응하지 못했고요. 나왔던 것은 AI 칩에 대한 일정이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 베라 루빈, 루빈 울트라, 페인만 등의 일정, 그리고 최초의 완전 맞춤형 오픈소스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모델 그루트1을 또 발표하기도 했죠. 그루트는 사실 지난해 GTC에서도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GM과 엔비디아가 차세대 차량 공장 자동화와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한 협력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 공정 이런 얘기 나올 때 국내에서는 보통 포스코 DX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은 GTC에서 AI 외에도 놀라운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인가는 추가적인 이번 주 일정 속에서 힌트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광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결합한 것이죠. 이 칩에 대한 얘기도 2026년에 나올 것이라는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칩 같은 경우는 속도도 좋고 전력 효율 부분에도 우수성을 띠고 있어서 인텔이나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한 내용도 언제든 시장의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 GTC 일정에서 그나마 오늘장 조금은 더 무게가 실렸던 곳은 로봇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오늘 또 하나의 일정이 있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주주통신문에 로봇이나 메디테크 혹은 차세대 반도체,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의 의지를 피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총에서 신성장 동력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로봇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삼성 관련한 로봇 종목들 우선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체력이 정말 기조연설을 오랫동안 했던 젠슨왕의 체력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TC 살펴봤고요. 자, 로봇에 대한 기대가 몰리긴 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로보티즈는 투자자들을 조금 실망스럽게 하는 흐름이 나왔죠. 물적 분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분할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신설회사 로보이츠, 가칭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발표였습니다.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사업에 집중하고 그동안 적자의 원인이었던 자율주행 사업의 개발 비용을 떼내면서 이제 적자를 해소해 보겠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죠. 하지만 주주들의 심리는 그리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보통의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주가 신설법인 지분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모 회사 주주들, 이 경우에는 로보티즈의 주주가 되겠죠. 로보티즈의 주주 입장에서는 신성장 사업이 빠지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쪽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쪽의 성장성이 다른 법인으로 빠져버리는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물적 분할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을 떼어냈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결과물이 결국 화학에 투자한 게 돼버렸구나. 이런 것을 겪었던 투자자들. 그래서 로보티즈 부분에 대해서도 물적 분할 이슈에 일단은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8% 정도 급락으로 대응이 됐는데요. 물론 이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있기는 했었죠. 로보티즈 대표는 신설 법인,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분을 떼서 만드는 그 신설 법인을 5년 내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새롭게 떨어져 나가는 그 사업 부분이 상장할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간 외에서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당분간은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모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올라간다 혹은 당분간 상장 없다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서 변동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될지 아니면 물적 분할에 쇼크를 받아 지속적으로 흔들림을 기록하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 의사를 내는 기간은 5월 1일까지고요. 임시주총 5월 2일, 물적 분할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6월 1일입니다. 이 부분의 일정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로보티즈가 다시금 꺼내든 물적 분할의 트라우마, 시장이 그리고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자, 엔비디아 GTC와 그리고 삼성의 주주총회가 로봇의 기대를 좀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로보티즈가 주는 또 노이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로봇 섹터의 이슈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수선하죠. 기대했던 엔비디아 GTC 일정도 엄청난 강력 모멘텀으로 엔비디아를 끌어올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개별 기대가 있는 쪽을 들여다봐야 되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별 모멘텀 하면 요즘은 바이오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슈와 함께 주가 급등을 보였고 다음 날 상승 부담에 일단은 흔들렸다가
다시금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던 어제인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항암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서 어제 상한가였고요.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이슈 있었죠. DXVX도 어제 14%,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6% 상승으로 바이오단에서 그래도 특징주들이 꽤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반기에 조금 기대감이 유효한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틀 전이었죠. 희재앵커가 정리해줬던 주요 학회 일정들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내용이고요. 바이오 유럽 스프링과 유럽 폐암학회 초록 발표, 미국 암학회 초록 발표, 그리고 5월경에 유럽 간학회, 5월 말 6월 초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유럽 류마티스 학회 등의 일정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가까이에 있는 3월의 일정 체크를 해보면 3월 20일 유럽 폐암학회 초록 발표, 유한영행과 알테오젠 대기 중이고요. 3월 20일 FDA 승인 여부, HLB의 리보세라닙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25일은 미국 암학회 초록 발표, 보로노이 대기 중이고요. 3월 중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올릭스, 한올 바이오 등의 이슈들도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ABL 바이오도 이제 언론에서 기사 보도도 꽤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를 인용한 기사이거든요. 개별 뉴스 등을 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오늘 추가된 내용인데요.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몇 개월 만에 다시 냈는데 기존의 70만 원대 목표가에서 훨씬 더 높여 잡았습니다. 140만 원으로 올려 잡았어요. CDMO 보급률 증가의 수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전일 종가로 한 108만 4천 원 기록했는데 140만 원, 노무라가 외치는 대로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일단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조금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바이오는 개별 모멘텀으로 개별 특징주들을 형성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봤던 한화의 끝나지 않는 불꽃쇼. 어제 시간 외 이후 그러니까 6시 반경에 한화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컨센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화 에어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엔진 등의 힘을 받아서 한화의 주가 역시나 꾸준하게 관심권역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어제도 3% 정도의 상승이었고요. 시간 외에 이런 실적이 한 번 더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의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조선과 방산인데요. 방산 쪽에 체크포인트가 하나 등장했죠. 유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진했던 유럽 증시도 올해 들어서 나름 내달리고 있죠. 몇 거래일 연속해서 지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밤사이도 독일 닥스, 프랑스 카크, 영국 FTSE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특히나 독일이 강했던 것은 이 소식 영향이겠죠. 독일 연방 하원에서 국방과 인프라의 대대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재정개혁안을 통과했습니다. GDP에 얼마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했던 그 제한을 풀게 되면서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999년도 이후 가장 급격하게 미국에서 유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오른쪽을 살펴보면 이 자금의 이동 수혜를 받으면서 은행주 그리고 방위산업주입니다. 방위산업주들은 유럽 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유럽이 이렇게 방위산업의 주가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서 유럽이 패싱당할까 두려움이 커져 있죠. 그리고 언젠간 전력을 정비한 러시아가 다른 유럽을 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세계 경찰을 해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니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 외무장관과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만나서 폴리티코 공동 기고문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위태로운 안보 상황이다. 유럽은 우리 대륙의 방위를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비를 늘리고 유럽 내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에 알던 자주국방의 방위 산업 모멘텀이었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이 된 점, 유럽에서 방산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방위 산업주들 일단 체크는 하겠습니다. 자, 전쟁 이슈가 나왔으니 우리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통화 내용도 살폈어야 됐는데요. AP통신이 보도했죠. 트럼프와 푸틴이 또 약 2시간 정도의 통화를 했다. 지난번에도 1시간 반, 이번에도 1시간 반 이상의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면 휴전은 아닌데 30일간 부분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전화통화를 끊고 나서 즉각적으로 군의 에너지 시설 공습은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전한 것으로 전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일정 부분의 부분 휴전을 끌어낸 것에 재건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 이슈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떨어지게 될까요? 오늘의 반응 역시나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이슈와 좀 동일하죠. GTC 이슈로 여러 일정을 확인했으니 AI 칩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엔비디아도 못 올랐고 재료 노출로 떨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오늘장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나 혹은 GTC 내용이나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전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재건을 바라볼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단기 변동이 나올지요. 단기 변동이 나온다면 그걸 저가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네요.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AI 기술 쪽에서 엔비디아 GTC 일정을 봤고요. 수주산업 쪽에서 방산 쪽을 들여다본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개별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이 엔터이죠. 어제 엔터, SM은 올랐으나 YG엔터나 JYP, 하이브 등에서는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JYP 엔터가 10% 가까이 빠졌어요. 하나증권에서 수익성 회복까지는 주가 조정이 불가피했다라며 JYP에 대해서 목표가를 낮춘 점에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런데 하나증권의 엔터에 대한 또 산업보고서가 밤사이 추가됐습니다. 섹터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기는 할 것인데 하반기에 40에서 50% 상승할 수도 있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전날 JYP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하향했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JYP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방탄의 컴백인데요. 방탄소년단이 컴백하게 된다면 빌보드에서 음반 판매에서 투어에서 성과를 낼 것이고 그 자금을 2026년도 이익에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끌고 가주면 다른 엔터사들도 밸류가 확장되는 패턴을 보인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가 35만 원 방탄 효과를 더했고요. SM은 13만 원 DOU 연결한 것에 대한 반영을 좀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YG엔터는 73,000원의 목표가 제시했는데요. 블랙핑크가 투어를 하게 되고 30주년의 이벤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입니다. 하이브나 YG엔터 기준으로는 목표가 남아있는 레벨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하반기를 기대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중요해진 북미 투어와 한한령 완화에 대한 모멘텀 등까지 같이 어우러진 내용이었으니까요. 보고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속 주요 이슈들 또 증권사 보고서들 점검해 봤고요. 오늘 시장의 내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로 본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하락했을 때 보통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등이 되겠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단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금가스는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죠.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가 1% 정도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는 한 1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 LNG 쪽 이슈도 일단은 체크해 봐야겠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 LG전자 IPO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여기서 조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2조 이상이 될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로 봤을 때는 트럼프 쪽, 푸틴과의 통화가 생산적이었다라고 하는 트럼프,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부분 휴전을 일단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재건이 재료 소멸로 반응을 할지 아닐지 확인해 주시죠. 유럽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심에는 방위 산업이 있다라는 점에서 방산주에 멈추지 않는 랠리가 계속될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도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의 가능성을 아직 열어둔 상황이고요. AI 칩에 대해서도 이슈는 있었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가 젠슨왕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웠긴 했죠. SK 하이닉스가 이런 칩의 일정에 반응해서 또 소캠 등의 전시를 한 점에 시장이 평가를 해주며 올라가게 될지 엔비디아 이슈에 일단은 주목할 건 하이닉스의 향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이요. 로보티즈의 물적 분할에 심리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될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체크하시죠. 그리고 자율주행은 엔비디아와 GM이 자율주행 차 부분에 대한 협력 이슈가 있었고요. 앞서 체린 앵커 전달 주셨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자 허가 신청을 승인해줬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이오는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과 3월 학회 일정 개별 모멘텀 체크가 필요하고 노무라에서 삼바에 140만 원을 외친 점도 넣어봤습니다. 그 밖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일단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온 종목인데요.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전일 종가가 28,800원인데 목표가가 42,000원입니다. 100%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꽤 많길래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용 특수가스 업체이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필수 소재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IDM형 특수가스 전문 업체인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은 반도체의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을 때 순도 높은 가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수가스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레거시 반도체 역시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이 반도체 특수가스의 모멘텀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게 되면 글로벌 특수가스 공급의 중요한 거점인 이들 지역인 만큼 원재료 조달에도 좀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네요.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한 IBK의 의견 타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잠이 부족한 시대, 우리를 더 잠 못 들게 하는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본은행의 금리 발표, 또 내일 새벽이면 FMC 금리 결정이 있을 것이고요. GTC 로봇 세션의 발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이고요. HLB FTA 승인 여부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GTC 양자컴 세션 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기다리고 있죠. 정치 테마주는 정치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 한켠의 특징주로 계속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일정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LNG 밸류체인 다음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 방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24일에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남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로 LNG 밸류체인이 한 번씩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열어두겠습니다. 어수선한 시장입니다. 좀 명확한 섹터는 없을 것인지 섹터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나 앵커 받아주시죠. 네, 꽤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4월 2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주가 전망도 함께 가늠해 보시죠. 먼저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난 6월부터 올해까지의 그래프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6월까지는 현대차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잘 갔습니다. 6월 달 들어서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현대차가 이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었는데 7월 들어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게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자동차 종목들의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 현대차의 고점은 29만 9,500원이었고요. 그리고 기아의 주가는 13만 5천 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률 살펴보시면 현대차는 약 36%가량 하락, 기아는 30%가량 하락하면서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자동차 종목들의 반등이 시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떠한 시그널들을 포착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주가를 살펴보셨다시피 주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자동차 산업 동향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꾸준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2월 자동차 수출액 같은 경우 60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는 8조 원을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월 내수 판매액을 살펴보시더라도 13만 대 넘게 판매를 하면서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역대 2월을 다 살펴봤을 때 이제 자동차 수출 실적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8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서 그동안 이 자동차 섹터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잊히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완성차 기업들 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부터 한운시스템까지 있는데요. 다수 독일 고객사를 보유한 한운시스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증권가에서도 코멘트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 관련해서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그리고 넥센타이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 관련해서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품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생산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대차와 기아의 납품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섹터에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섹터, 그러면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까?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세 피크아웃, 그리고 유럽, 미국의 글로벌 생산 기지화,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 대중화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많이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해석인데요. 유럽에서 요즘에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는 듯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차 대량 구입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정책을 마련했고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망에 약 9,0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보이는 만큼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었고요. 2025년 전기차 판매의 95%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투자 모멘텀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배출가스 규제를 살펴봤을 때 이전 대비 18.7% 강화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삼성증권에서 주목한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더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고성장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2025년에 이 신차 효과, 그리고 독일의 재정 정책, 2026년 각국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2025년 유럽의 전기차 수요는 400만 대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23%가량 증가할 것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2027년에는 500만 대 넘게 좀 성장을 할 것이다.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제 미국에서 생존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사람들이 무시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처럼 보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현대차와 기아는 가만히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관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와 이번에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와의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약 10만 대 현지 생산을 통해 3,400억 원에서 3,700억 원가량의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 포인트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할 예정인 만큼 여기서 현지 생산 전략을 발빠르게 마련해내고 있다는 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도 투자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만큼 현대차를 향한 눈높이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IBK가 33만 원까지 유진투자증권은 28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확인해 보시면 20만 원 초반 부근에서 마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기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도 최근 외신에서도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야후 파이낸스의 코멘트를 살펴보시면 기아차가 관세를 피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월 기아차의 이 미국에서의 판매량은 6만 3,300세대로 실적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7.2% 증가했다라고 봤습니다. 또 기대 이상의 신차 효과로 인해서 전년과 비슷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또 자사주 매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짚어줬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2만 원으로, 대신증권에서는 15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주가 반등 시점을 예측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추이입니다. 이 패턴을 통해서 이번 2기 때의 주가 반등 시점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우선 트럼프 1기 때 현대차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8개월 동안 그 당시 43%가량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에는 33%의 반등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짚어줬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동안 지난 트럼프 1기 시절 20%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이후 3개월가량은 24%가량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이번 트럼프 2기 시절에도 반영이 된다면 이쯤에서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8개월 내내 빠졌습니다. 모두 다 30%대의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난 1기 시절의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봐준 겁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살펴봤으니까요.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보겠습니다. 부품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가 수혜를 받으면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수혜가 톡톡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 현대차가 이번에 만든다는 북미 공장, 이게 가동이 될 경우 거기에 발맞춰서 현대모비스도 신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 포인트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미 전기차 모듈 공장을 가동함과 동시에 새 공제 효과가 맞물리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해상 운임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 개선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 또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역할이 확대되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었고요. 올해 수주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골자였습니다. 따라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32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제시했는데 현대모비스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 26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10만 원 가량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앞으로 정말 주가가 반응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자동차주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한
자동차 섹터이지만 다시 한번 관세 부담을 피해서 주가가 반등해 나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현재 매수 시점이 도래한 것일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기다렸습니다. 시장과 섹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가도록 할게요. 함차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제는 출발 대비 조금 약했고요. 삼성전자, 알테오젠도 일단 보합권에서 끝이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뉴욕장의 주요 이슈였던 엔비디아, GTC도 젠슨왕의 기조연설에 별다른 힘을 내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 전체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시황부터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참 모처럼 반가운 좀 뜨거운 의미 있는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아주 노골적으로 증시를 불편하게 하는 언급들의 진짜 목적이 의도적인 침체를 유발해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 그의 본심이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대부분 다 이제 눈치를 채서 대부분 다 노골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도 그럴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상대국들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더 빠져요. 미국이 더 안 좋게 미국만 빠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제도 유럽 증시가 좋았죠. 네. 미국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의 본심에는 금리 인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틀에서 살펴본다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글로벌 대부분 국가들의 기조는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나 좋지 글로벌 경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거기서 낙수 효과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겠다.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독일은 지금 인프라랑 국방 예산을 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한을 걸어뒀었어요. 부채 브레이크라는 게 있었는데 인프라랑 국방 예산을 별도로 떼어내겠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 안에서도 볼륨이 생기는데 인프라랑 국방은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니 여기 중에서 국방은 당연하겠거니와 미국이 휘둘린다고 우리가 더 긴축을 딴 데서 아껴서 줄여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프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체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 독일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거든요. 여기가 완화 스탠스를 치면 다른 국가들이 됐다, 우리도 돈 찍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늘 아꼈어라는 말을 하던 독일이 지금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바꿨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유럽 지수들이 다 좋고 어제 미국이 그 박살이 났어도 유럽 증시들은 다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가 좋게 보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B2B 사이클이었다. 지금까지는. 네.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이것을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경기가 네. 좋아진다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들이 지수를 하드캐리해서 끌고 가는.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 살아야겠어 할 때 B2B가 아닌 B2C. 지금 실제로 PC와 스마트폰 재고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것에 대한 올해의 예상 수요는 늘어났거든요. 갖고 있는 건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 B2C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겠죠. 한국은 B2C 사이클에 대해서 경제 민감도가
높은 높아요. 국가다라고 해서 뭐 오늘 조금 빠질 수 있겠죠. 미국 장에 있었고 단기간 올라온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 지금 이 사이클에서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는 표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이 사이클에서 조정 시 매수 혹은 매수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전달받아서 또 달라진 유럽에서도 그 논리를 뽑아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우문현답을 주신 함정남 차장님께 저의 역할은 계속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떡해요? 갖고 있는 사람들. 월요일에 아침에 이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그때 월요일 안 계셨으니까 그대로 제가 다시 들을게요. 리바이벌 네. 다시 듣기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중국 범용 반도체 추가 관세를 논의 중이다. 지금 현재 50% 관세인데 거기다 더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건 대단한 호재는 아니지만 느낌은 괜찮죠. 뭐 나쁘지 않은데. 네. 두 번째는 미국 반도체협회에서 칩스법에 대해서 한국에다가 보조금 주는 거 다시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USTR에다가 보고를 했거든요. 요청을 했어요. 한국이 미국에다가 제대로 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 유리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개선이 되는 게 미국의 셈법에도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YMTC가 4월 1일부터 출고되는 낸드 가격을 올리겠다, 10%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주말 동안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불편했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이미 우리나라의 견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미국으로 갈 수 없는 반도체가 마치 철강 화학 제품들처럼 글로벌 시장의 저가 반도체 시장을 확 잡아가 버리면 우리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얘네들이 메모리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범용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재고뿐만이 아니라 수요단에서의 반등 시그널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잡아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 너크러쉬 효과가 나오는 위아래에서 낑기는 효과여서 터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진짜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이 이 산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다양하게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줄 수 있던 기본 핵심이 이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전히 ING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추세전환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차곡차곡 이평선들을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지지도 확인할 것이고 다시 한번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수급적인 시그널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안타까운 뉴스지만 곧버스에 대한 비중이 확 늘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방 배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그렇잖아요. 변곡점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날 텐데 지금 곧버스를 탈 시장은 뭐 단타를 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오늘 어제 사서 오늘 판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방향이 개인의 투자자가 저기 쏠렸다는 것은 의미를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그동안 말씀 주셨던 뭐 하나비전, 심텍, 오로스테크놀로지, 주성엔진, 퀄리타스 반도체 다 좋은 시기에 말씀 주셔서 상승률이 좋았었단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도 다 보유? 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GTC로 넘어가 볼게요. 고점 대비 엔비디아 좀 빠져 있을 때 GTC 일정이 있으니까 요거 믿고 AI 칩에 좀 뭔가 힘을 주는 내용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사실 내용은 나쁠 게 없었어요. 다만 뭔가 시장이 임팩트를 기다렸던 걸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하락으로 마침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GTC에 대해서 저희 관전은요? 블랙의 뭐 아직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뭐 블랙의 울트라라든가 GB300에 관련된 슈퍼칩과 관련돼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라는 점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 줬으면 조금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샘성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주도적으로 얘기한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의료와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핵심 키워드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다 아니까 저는 의료 AI랑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제 의료 AI들 좋았어요. 그죠. 온코크로스라는 주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18% 이상. 뭐 지금 의료 AI라는 것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물질을 합해봤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확률 내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패러다임을 바꾸겠죠. 종목 리포트들마다 패러다임을 바꿀 기업이라고 지금 막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온코크로스가 어저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신테카, 딥노이드, 루닉, 코어라인 소프트들이 이미 주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전히 플러스 알파로 관심을 갖고 갈 종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의료 AI 관련해서 네.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혹시 무슨 종목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빨리 연락하셔서 채널 더 함께 보시자고 연락 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 AI 쪽, 사실 젠슨항은 의료 AI에 꽤 진심입니다. 바이오니모라던가 혹은 에보2 이런 의료 AI 관련해서도 계속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뽑아가겠습니다. GTC에서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인데 오늘 삼성전자 주총에서 혹시나 로봇 얘기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어제 시간외 로보티즈 물적 분할 이슈도 있습니다. 과거에 LG화학에서 LG 엔솔 떼낼 때 굉장히 분노하셨던 함 차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좀 궁금한데 살펴주세요. 글쎄요. 시간에서 많이 빠졌죠. 좀 하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분할하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개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류 로봇이 결국 자율주행 로봇의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안에서 어쨌든 5년 안에서 대상장은 안 되니까 뭐 특히 나쁠 것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면은 왜 분할을 하냐고요. 결국 5년 있다가 좋아지면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나쁜 이야기인 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장 기간이 지금 법적으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장할 수 없다라는 점과 지금 이 안에서는 뭐 어저께 시간에서 반영된 것을 오늘 아침에는 다 반영을 시키고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보다는 뭐 개별 대응 정도로만 로봇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시간 허락한다면 관심 두고 계신 종목 혹시 있을지 여쭤보겠고요. 조선 방산 가겠습니다. 한화의 불꽃쇼가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스탈 인수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또 한화그룹주였단 말이죠. 한화 혹은 조선 방산에 대해서 살펴주시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왔잖아요. 이럴 때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주도주들군에 대해서 방산주들에서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그룹이 진짜 방산의 진심인 기업이요. 호주 방산그룹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그룹주들은 더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뭐 간다 만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가는 말의 고점을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나그룹에 대한 방산은 가는 섹터다.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서 추격한 매수는 쉽지 않죠.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저께 한국항공우주는 10% 많이 빠졌거든요.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뀔 뻔했을 때 하나그룹만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시장의 색깔이 또 바뀐다면 복잡한 셈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살아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벌어졌다는 점은 염두에 두신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방산, 조선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키워드는 오히려 좀 엔진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나오션이 하나 엔진이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어저께는 대장격의 올라왔죠. 네. 위치에 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요. 우리나라 엔진이 세 개죠. 하나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과 STX 엔진 셋 다 위치가 예뻐 보이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 의견을 주셨고요. 조선 방산 의견도 짤막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봐야겠죠. 오늘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불편하지 않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의 급등 있었고요. 어제는 3%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3월 등등 학회 일정이나 5월까지 쭉 있는데 지금 바이오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추세는 살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직전에 있었던 하락이 할로자임과 이제 분쟁 이슈였지 않습니까? 특허 소송. 근데 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수주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2조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이 다음에 플러스 알파 애프터들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지금 바이오 섹터가 부러질 상황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ING로 아직까지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그룹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독보적으로 치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살포시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게 세론이냐?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직전에는 이 알테오젠이 가만히 기었을 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거 오히려 세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앞단에서 조정을 주고 뉴스에 따라서 지금 돌파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뷰를 긍정적인 뷰로 좀 일단은 긍정적인 뷰를 전제로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 여전히 좋죠. ABL 바이오, 애플 바이오, 지아 이노베이션이라든가 큐로셀도 아직은 못 가고 있는데 자기 지킬 만한 자리는 따박따박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라가는 종목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제가 말했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은 다 잘 갔으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AS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왜 떨어졌냐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의 이뮤노반트랑 협력사를 해서 둘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다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 안에는 경쟁사 제품이 아제넥스의 제품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가 있었던 자가주사제를 얘네도 출시한 거예요. 얘네랑 차별화돼서 이뮤노반트가 우리가 제품주에서 자가 주사제를 나가려고 했는데 얘네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뮤노반트가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는 이것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장 가치는 조금 축소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30% 축소됐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뮤노반트에는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별의 악재가 있었죠. 중국에서 하버바이오메드가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핵심 물질이죠. 이것 관련해서 라이센스 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이 물질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중증 근무력증만이 아니라 갑상선 암병증, 시신경 척수염 등과 관련해서 이 물질로 다양한 이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만 임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푸모커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는 한올바이오는 같이 해야 되는데 딴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가는데 니네가 협력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한올바마 측에서 제시를 했던 건데 중국에서도 말이 안 되니 한올바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자기네 빼먹을 것만 빼먹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같이 임상을 해야 되는데 손을 안 쓰고 있으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올바이오파마에서도 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재에 들어갔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 갖고 있는 중증 근무력증이거든요. 네. 이것은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제 밑꼬리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 계약이 해지됐으니 임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음봉의 의미이고 밑꼬리의 의미는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임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증 근무력증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려운데 저는 이 정도 상황으로서는 뭐 만약에 지금 이제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생을 뭐 올인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임상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정도 비율로서는 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뭐 그 정도의 비중으로서만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음봉과 또 밑꼬리의 하락 의미, 중에 네. 밑꼬리가 달린 의미, 한올 네. 바이오파마 잘간 종목 말고 조금 부진했던 이 종목에 대한 AS를 하신 이유까지 여러분이 좀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바이오는 참 공부할 게 반도체 2배는 되는 것 같다. 투자하는 게 참 어려운 분야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요. 이제 순환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많이 공유하고 계시네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참 내용들이 좋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유튜브로도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단에 대한 이야기 알테오젠부터 한올 바이오파마 등까지 살펴봤고요. 앞서 예고를 좀 해주셨어요. 의료 AI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실 뭐 예전에 좀 말씀을 주셨던 종목들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뭐 공개해 주시죠. 한번 말씀드렸을 한 번씩은 스쳐갔었죠. 지금 시장이 바이오도 개별적으로 좋고 우리가 성장으로 말하는 것은 인공지능인데 두 가지 키워드가 맞물렸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가 기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빌리언입니다. AI 기반 희귀물질 유전자 진단 요것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유전자 검사 제공에 자격이 부여되는 인증을 CLIA라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서 획득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금 이미 길은 물꼬는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건강검진 하실 때 하시나요? 저 유전자 검사 하거든요. 나한테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희귀 질환과 관련돼서 유전자 검사는 더욱더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맞물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장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것 핵심이 미국일 텐데 미국의 물꼬를 잘 터놓은 기업이지 않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웨어러블 AI 진단. 뭐 지금 일단은 심전도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하면 그거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모비케어라고 해서 그거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에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밑받침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는 검진 시장에 실질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일반 병동을 통해서 입원 환자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 병원에 깔려 있고 이것을 토대로 다른 제품들을 다양하게 팔아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실적에도 기본적인 안전 베이스를 좀 깔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셀바스 AI입니다. 바닥에서 못 오르고 있죠. 음성 인식 인공지능인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에 들어가는 건 셀비노트, 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셀비 메디보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것을 문서하거나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거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양하게 있지만 의료는 이 단어가 뭔 단어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면 저 약이 뭔 약인지도 모르고 뭐 바티클림에 뭐 이게 단어가 어렵잖아요. 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해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관공서에 잘 들어가 있지만 셀바스 AI가 앞으로 병원 쪽에서도 침투할 수 있는 폭이 스펙트럼을 넓게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셀바스 AI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묘들, 병원, 의료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3개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진단, 보조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의료 AI 종목 3가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3빌리언도 좀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주가가 너무 변동만 보이고 잘 못 가는 느낌이 있어서 막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3번 빌어야
그래야 가려나 막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3빌리언, 시어스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차장님이 말씀 주신 그 관심 포인트들 저희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잘 가든 못 가든 AS도 함께 차장님과 해나가도록 하죠. 자,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